돈키호테 일부 애써본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돈과 관련한 다양한 선택의 순간, 어떤 게 나에게 딱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내 돈을 키우고 지킬 수 있는지, 그 선택이 너무나 어렵다 싶은 그 순간에 돈키호테 경제 전문가와 함께 최고의 선택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매주 후회 없는 선택으로 우리 돈키들의 돈 걱정 덜어주시는 이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돈을 키워드리는 남자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돈키남 안 하셨어요? 돈키남 김충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정말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정작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손쉽게 준비한다면 뭐니 해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시기에 월급처럼 따박따박 연금이 평생 나오게 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연금이 매달 따박따박 나온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만 여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좀 늦지 않았을까? 혹은 어떤 게 좋아서 어떤 걸 가입해야 될까? 나한테 뭐가 맞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는 특히나 연금 저축보험이랑 연금보험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헷갈리죠. 네.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음. 근데 이 저축이라는 이 두 글자 차이로 상품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나 금융 소비자분들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손쉽게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아시겠지만 제가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네. 오늘 잘 들어보세요. 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연금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은 연말 정산할 때 세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할 때 세제 혜택이 있다 하면 연금 저축보험이고요. 네. 연말 정산할 때 세제 혜택이 없으면 연금보험입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이 있냐 없냐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 거예요? 네, 연말 정산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네. 이 소득공제는 뭐냐? 소득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득이 낮아지면 세금 구간이 낮아져서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해진 세금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 이 세액공제는 이 정해진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서 총 내야 되는 총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둘 다 좋은 거긴 하네요. 네, 둘 다 좋은 제도죠. 그럼 이해되기 쉽게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는 15%의 세금인 450만 원을 내야 되는 계산이 나와요. 너무나 많죠. 많이 내네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비록 연봉은 3천만 원이지만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주고요. 또 신용카드 쓴 거 또 공제해주고요. 월세 낸 거, 국민연금 낸 거 등등등 이렇게 연봉 3천만 원에서 1년 동안 지출한 내용을 다 깎아주는 겁니다. 공제를 해주다 보니 실제로 남는 거는 한 1,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00만 원. 그렇게 되면 이 15%에서 6%대로 세금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네. 이렇게 소득 구간을 낮춰서 세율을 낮아지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것들, 내가 1년 동안 쓴 내용들을 쭉 공제해줘서 실제 소득은 더 낮은 구간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소득공제다. 네. 그러면 세액공제는 어떤 거예요? 네, 그렇게 정해진 세금을 이제 깎아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을 했더니요, 한 세금을 40만 원 더 내라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죠. 그럼요. 번 것도 없는데,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에 한 20만 원씩 1년 동안 납입한 연금 저축보험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네. 그러면 원금이 240만 원인데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240만 원 곱하기 16.5% 하면 39만 6천 원이에요. 결국은 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 안 했다고 한다면 4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 39만 6천 원을 세금을 깎아서 4천 원만 내는 겁니다. 결국은 내야 될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받으신 거죠.
연금저축보험은 내가 쓴 돈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세액공제를 또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러면 연금저축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깎아주니까 좋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또 국세청에서 그렇게만은 하진 않는데 아, 그래요. 연금저축은 이제 근로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 그리고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해줘요. 근데 총 납입할 수 있는 거는 연간 1,800만 원인데 네. 총 넣을 수 있는 건 1,800만 원이지만 최대로 연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에요. 넣을 수 있는 건 1,800만 원. 하지만 세액공제 받는 최대 금액은 600만 원. 그럼 600만 원 풀로 넣게 되면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99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연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9만 2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50만 원 이상부터는 연말정산 혜택은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1,800만 원을 넣을 수는 있지만 네.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50만 원 정도씩 넣는 것이 뭐 현명하겠네요. 네, 연간 그걸 600만 위해서라면. 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연말정산 혜택은 600만 원까지다. 요거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납입한 갑자기? 납입하는 동안에 네.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대신에 그 대신에 70세 미만일 때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또 5.5%의 연금 소득세를 띄고 연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해줬으니까 네. 연금을 탈 때는 세금을 좀 내라. 5.5%를.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연말정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좀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세금을 좀 뱉어내라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네. 이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실 때 70세 미만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뗀다. 네. 그럼 70세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안 돼요? 그때는 이제 4.4%, 80세 이상 타면 3.3%. 위로 갈수록 좀 줄긴 한데 어쨌든 떼는구나. 떼긴 떼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80세 물론 뭐 여유자금이 많아가지고 늦게 타면 좋다고 하지만 적절한 시기 때 필요할 때 타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렇군요. 자, 만약에 매달 소득 공제 연말 정산을 할 때 뭔가 계속 다시 토해내야 되는, 뱉어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다라는 네.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엔 연금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의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럼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 대신에 이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비과세가 뭐냐면 이자 소득세 15.4%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예금 하잖아요. 네. 적금하거나 그럼 이자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 은행에서 15.4%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고 이자를 줍니다. 맞아요. 그죠? 예를 그래서 들면 막 이자가 손해 볼 때도 있어. 맞죠. 예를 들면 이자가 100만 원인데요. 네. 실제로 받는 거는 15만 4천 원을 제외한 84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연금보험은 기간이나 일정 구간을 맞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으로 100만 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흔히 연금보험은 비과세야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놓치는 바람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 조건이 뭐냐면 최소 10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묻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월 납입하는 형태는 매월 1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목돈으로 넣는 일시납, 이 거치 형태는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사실 2017년 2월 전에는 월 납입 한도가 없었어요. 아, 얼마를 넣든지 간에 네. 상관없이 비과세. 그리고 일시납은 한도가 2억 원이었습니다. 2배였네요. 그죠? 이렇게 점점 비과세 한도나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터라서 여유가 되시면
비과세 상품은 하나 정도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5.4%를 뗀다고 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네. 거잖아요. 매월 1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추가 납입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네, 총 들어가는 금액. 아, 그러니까 그러면 추가 납입을 예상하면은 50만 원을 하셔야 그렇죠. 100만 원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두 그런 배니까. 기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연금 저축 보험이 더 유리한지 연금 보험이 유리한지 지금 많이 계산들을 하고 계실 텐데 나는 세액 공제도 받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15.4%를 떼는 것도 좀 그렇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둘 다 해도 돼요? 네, 둘 다 해도 됩니다. 욕심쟁이. 욕심 부려도 됩니다. 욕심 부리셔도 괜찮아요. 여유 되시면 무슨 말이냐면 둘 다 가입해도 되고요. 네. 각자 상황에 맞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향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네. 좀 고수익을 원한다 할 경우에는 기능은 똑같아요. 세액공제 받는 거. 연금 저축 보험이 아니라 연금 저축 펀드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수입이 없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 대신에 연금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주부분 이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연금저축보험 가입했다가 나중에 연금 타면 네. 본인이 연말정산 안 받았다는 거를 이제 밝혀야 돼요. 거꾸로 매번.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보험 이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기도 하다. 자, 그동안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좀 헷갈렸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차이는 물론이고 각각의 혜택까지 좀 구분하실 수 있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은 과연 어떤 상황일지 들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우리 봉언니 노래 너무 잘해. 비가 오면 생각나는 우산 영서 따리라리 나머지 영서. 따리라리. 난 진짜 언니 콘서트 보는 게 삶의 낙이다 낙이야. 우리 언니 너무 노래 잘해 진짜. 봉선미 춘자야 나 너무 좋아. 근데 기집애 시작 전에 설명했던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뭐라고 했던 거지? 야, 뭔지도 모르고 가입했어. 연금이라잖아 연금. 연금? 연금보험이라는 거야? 응. 아니 뭐 기분도 좋고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이거 좋은 거가 싶어서 그냥 너 하니까 따라서 가입했지. 아유, 너는 어떻게 학창 시절부터 내가 하는 건 그대로 따라하냐. 아니 뭐 나도 봉언니 빨리 보고 싶은데 나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좋겠거니 한 거지. 야, 그리고 봉언니 콘서트 나온 건데 설마 안 좋은 거 하겠어? 그냥 너는 이 언니가 하는 대로 따라와. 맞아 그거야. 그렇지? 따라와. 그치 연금인데 뭐.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좀 크긴 해. 야, 너 100만 원이나 들었어? 나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뭐 나중에 노후에 도움은 되겠지 뭐.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친구가 가니까 금융상품도 같이 가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네, 중자님? 중자님? 절대로 안 되죠. 네. 아니 됩니다. 나이가 같고 성별이 같아도 네. 이 금융상품만은 각자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친구가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을 뭐 대신 돈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치. 잘못됐을 때 손해본 걸 메꿔주지도 않기 때문에 내 상황, 본인 상황에 맞는지 꼭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게다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너무 심하네요. 근데 주위를 보면 이분처럼 다른 목적으로 어딘가를 찾아갔다가 의도치 않게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이제 금지가 됐었잖아요. 근데 한 2년, 3년 전에 그때 코로나 발병 전까지만 해도 그 유명한 스타 강사분들이 강연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회사에 막 찾아와요. 법정 의무 교육.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유명한 강사들이 전한 메시지가 또 좋기도 하잖아요. 근데 무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구나. 해서 학부모나 주부님들이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를 찾아가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사실 TV에서만 보던 스타 강사들을 실제로 본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맞아요. 강연은 정말 좋아요. 메시지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강연이 무료일 때에는 이 강의 시작 전에 재테크 강의,
무슨 돈 버는 강의 음. 이런 강의가 짧게 구성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짧은 20분, 30분 안에 보험 상품을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 단점, 안 좋은 것보다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설명을 또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또 좋은 얘기만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급하게 상품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증권을 보면 아, 내가 생각했던 상품이 아니구나. 또 후회하고 손해보고 그렇지. 이런 게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친구 따라서 가입을 했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찝찝하다. 그래서 점검을 원하신 경우였나요? 네, 맞아요. 친구 따라서 이 스타 강사가 하는 강연을 보러 갔다가 네. 좋다고 하니까 음. 연금보험을 100만 원씩 그것도 남편 모르게 덜컥 가입을 하셨는데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돌아서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소득은 줄고 돈은 내야 되고 그치. 네. 엄청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은 큰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속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 보장 내용 살펴볼까요? 네, 기존에 가입한 거 1건 그리고 강연 듣고 나서 가입한 거 2건 해서 총 3건의 보험에 가입 중이셨는데요. 네. 이 3건의 보험료가 무려 1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종합보험 10만 원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50만 원짜리 종신보험 2건. 근데 분명 증권 보기 전에는 연금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사망보장인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설명을 들으면서 연금이 아니라 종신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오해를 하신 거네요. 네, 이거는 근데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실제로 팜플렛을 봤거든요.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이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업계 최고 확정금리 3% 이렇게 적혀 있고요. 당연히 속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지금 가입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구, 한시적 판매, 마감 임박 이런 게 써 있어요. 그치. 지금 아니면 다시 안 돌아오는 네. 이 혜택. 다시 안 옵니다. 뭔가 이렇게 막차를 타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연금이나 저축으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에 금리가 1%였는데 뭐 3%를 평생 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상품 이름 속에 나와 있지 않아요? 종신보험인지 아닌지? 저희 돈키호테에서 그렇게 목이 터지게 외치고 있지만 상품 이름을 아직까지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품을 50만 원씩 2개나 가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상품 이름 종신보험 이것만 봐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3%의 이자를 받는 건 맞아요. 맞긴 한데 이 사망보험금이 주된 이 종신보험 이것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줘야 돼서 사업비 수수료를 많이 떼어가요. 결국은 저축성이 아닌 연금성이 아닌 보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떼어가는 건데 30%를 떼어갑니다. 대략 언제든지 사망하면 사망보험 1억 5천원 줘야 돼요. 그 돈을 만들려면 내가 납입하는 원금에서 30% 정도씩은 떼어가야 그 재원이 만들어집니다. 잠깐만. 3% 보장 해놓고 사업비를 30%를 떼간다고요? 50만 원 내니까 30% 떼면 실제로 쌓이는 거는 약 35만 원 정도가 쌓인다고 해지 환급률표를 보면 그렇게 계산법이 나와요. 그러면 35만 원씩 쌓이는데 35만 원에 대해서 3%씩 이자가 붙는다. 확정적으로 붙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50만 원을 내는데 거기에 사업비 30% 떼이고는 생략. 네. 50만 원씩 내시죠? 3%씩 확정금리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하네. 맞아요. 이 중요한 걸 몰랐네요.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고. 참 걱정입니다. 그럼 이분도 이렇게 오해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혹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나중에 원금의 2배도 되고요. 3배도 되고요. 중간에 필요하면 또 찾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요? 문제는 실제로 원금의 2배, 3배가 되는 시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50만 원 내도 30% 띄고 35만 원을 3%를 굴려줘서 원금이 되려면 15년에서 16년 그리고 2배가 되려면
40년 이상 걸립니다. 이분이 40대거든요. 그럼 80대가 돼야 그때 뭐 2배 정도 될까 말까. 네. 그럼 틀린 말이죠. 되긴 되는데 이렇게 아니, 오래 걸리는 거죠. 아니 틀린 말이지. 2배, 3배 불어나고 중간에 필요하면 찾아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2배, 3배 늘어나고는 네. 연금으로 내가 찾아 쓸 수 있을 때 2배, 3배인 거지. 그렇죠. 너무나 먼 미래죠. 예. 이건 틀린 말이죠. 근데 이분은 이런 종신보험을 2개나 가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50만 원씩 2개. 네, 거기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 이거 정말 좋은 거니까 한 2개씩 뭐 구자라고도 하는데 2구자는 가져가세요. 하나 갖다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전했으니까 파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벌써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이 상품은 종신보험입니다. 알고 계셨죠? 네네네. 대답을 다 해버렸어요. 아 어떡해.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다 썼어요. 이 상품은 저축 목적이 아닌 걸로 알고 맞아. 있습니다. 그게 깨알같이 적혀있는 맞아요. 글씨라서 그냥 있는 글씨 위에다가 똑같이만 적으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면 아우 이 귀찮은 걸 왜 하지?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낸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보험사는 그걸 가지고 당신은 벌써 알고 가입하셨지 않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많기도 하죠. 아 속상하네요. 그러면 뭐 추가 납입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기능이 있긴 한데 네. 사실상 또 화가 나는 건 이게 50만 원씩 2개를 가입하셨잖아요. 종신보험을. 네. 근데 이 당시에도 종신보험에 2배까지 넣을 수 있는 추가 납입 기능이 있었어요. 결국은 50만 원 2개, 100만 원이면 50이 아니라 한 33만 원짜리 하나만 가입하고 2배인 66만 원을 추가 납입했더라면 그렇지. 지금쯤 5년이 지났을 때는 원금은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추가 납입은 사업비를 안 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한 2배, 3배 시점에 좀 더 빨리 큰 목돈을 모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원금만 내셨기 때문에 추가 납입 없이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죠. 결국은 뭐 설계사의 욕심이라든지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종신보험의 저축 기능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저축 상품이다라고 잘못 알고 가입하는 경우는 정말 잘못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종신보험을 맞아요. 잘못 활용한 아주 잘못된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네, 기존의 10만 원짜리 종합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신경색, 뭐 의료실비 잘 구성되어 있어서 손댈 게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온 담보죠. 내혈관, 심혈관 이런 넓은 보장이 필요해서 추가로 뭐 표적 항암, 다빈치 로봇 암수술, 의료 신기술에 대한 특약을 넣어서 5만 원 정도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보험 10만 원에 신규로 된 5만 원 해서 15만 원 정도로 보험은 보완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50만 원짜리 종신보험 2개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참 너무나 좀 어려운 결정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험을 해지할 때에는 우리 돈키호테 식구분들, 가족분들 꼭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돼요. 자, 현재 5년 동안 납입한 원금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근데 해지 환급률이 70%예요. 그러면 지금 해지하면 1,800만 원을 손해 봐요. 아우 속상해. 손해 보는 건 맞아요. 근데 5년을 더 내면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해지 환급률이 100이 아니라 8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해지하면 손해 보는 금액이 2,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환급률은 높아지지만 낼수록 손해 보는 금액이 더 커지네요. 원금이 커져서. 맞아요. 그러네. 손해가 더 커지네요. 근데 문제는 손해 보는 게 그냥 마냥 아까워서 계속 이어간다면 원금이 되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또 1억 2천만 원을 더 내야 돼요. 혹시 그 안에 해지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 보는 금액은 점점 더 커지고요. 해지 환급률이 100% 되기 전까지는 점점 더 커져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외벌이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죠. 낼 돈이 없고 납입을 마칠 확률이 점점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쉬운데 비밀로 하기로 했던 남편분과 가족회의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하고 나머지 한 건은 이 50만 원짜리를 17만 원으로 감액을 하고 추가 납입을 2배로 채워서 51만 원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는 손해봐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는 비과세 또는 뭐 사망 보장은 아니더라도 저축의 기능을 일부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결정을 했네요. 가장 손해는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두 분이 결정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안들을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어려운 결정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보험에도 트렌드가 있고 흐름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최저보증 이율 종신보험은 기본계약의 2배 추가 납입을 꼭 활용해야만 나중에 높은 환급률을 보이는데 네. 사연 주신 분은 전혀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음. 또 최근에는 5년이나 7년만 납입을 마치면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상품 또한 납입 마치기 전에 5년이나 7년 전에 해지하면 또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의 저축 기능을 활용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환급률이 높게 나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손해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네. 순간적인 선택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큽니다. 주의 꼭 하셔야겠어요. 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종신보험의 저축 기능을 활용할 때에는 중도 해지 금액을 꼭 확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네. 둘째, 보험 가입 전 상품 이름만 잘 확인해도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꼭 확인합시다. 네. 자, 내일 예고해 주시죠. 네, 내일은 막막한 재무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재무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